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게 큰 힘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바로 시작합니다. 뉴캐슬엔 지난 시즌 득점왕인 손흥민이 필요하다. 뉴캐슬의 성공적인 챔피언스리그 정복을 위해서는 손흥민의 영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풋볼런던의 보도에 따르면 뉴캐슬 구단 수뇌부가 손흥민 영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국부펀드가 뉴캐슬을 인수하면서 재정적 풍요로움으로 원하는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뉴캐슬입니다. 사우디 국부펀드가 뉴캐슬을 인수하며 세계적인 스카우터 시스템을 바탕으로 적절히 선수단을 구성하였고 에디 하우 감독의 전술적 역량을 통해 결국 첫 번째 목표였던 챔피언스리그 진출이라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목표를 달성한 에디 하우 감독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는 보드진인데요. 이에 뉴캐슬의 영입 리스트에 많은 월드클래스 선수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뉴캐슬의 약점으로 여겨졌던 무딘 공격력을 변화시켜줄 공격수 영입이 가장 관심이 높은데요. B클럽으로 이적을 원하고 있는 나폴리의 오시맨과 토트넘의 해리케인 등 월드 클래스 공격수들은 현재 행선지가 따로 있는 상황입니다. 월드 클래스 공격수 중 특별한 행선지가 없는 선수는 현재 손흥민이 유일합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잔뼈가 굵고 무려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 기록이 말해주듯이 확실한 미들맨 공격수가 필요한 뉴캐슬에게는 안성맞춤인 영입 매물입니다. 거기다 아시아 시장까지 개척할 수 있어 보드진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팬들조차도 이제는 근본 없는 토트넘보다는 뉴캐슬로의 이적을 촉구하는 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뉴캐슬은 사우디 국부 펀드가 인수하기 전에도 세인스파크라는 크고 웅장한 경기장이 증명하듯이 잉글랜드의 대표적인 근본 클럽 중 하나입니다. 열성 서포터즈를 비롯한 체계적인 스카우터로 유망한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유명한 뉴캐슬의 레전드로는 시어러 선수가 있고 우리나라 기성용 선수도 몸 담았던 클럽입니다. 또한 손흥민의 뉴캐슬 이적설에 관해 스카이스포츠까지 보도하고 있는데요. 스카이스포츠는 사우디 국부펀드가 뉴캐슬을 인수 시 발표한 성명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우디 국부펀드는 맨시티 만수르 자산의 10배가 넘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뉴캐슬 인수 시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맨시티나 리버풀과 같은 대형 클럽이 되는 것이 클럽의 방향성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이에 이번 여름 에디 하우 감독의 입맛에 맞게 두텁고 월드클래스로 구성된 스쿼드 보강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스카이스포츠에 따르면 에디 하우는 리그 최소 실점으로 수비는 탄탄히 세워놨으나 공격진의 칼날이 매섭지 못해 월드클래스 공격수 영입을 1순위로 정했다고 합니다. 프리미어리그 및 챔피언스리그에서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검증된 공격수의 영입을 원하고 있으며 이는 손흥민이 가장 정확한 답안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실력뿐 아니라 현재 그의 나이 남은 계약기간 등을 고려해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월드클래스 공격수를 영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여름 반드시 손흥민을 데려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손흥민의 경우 2025년까지 계약기간이며 토트넘 내주급 2위이고 약 3억 원, 4천만 원의 주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뉴캐슬 재정 규모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적료도 900억에서 1000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뉴캐슬은 그 이상도 준비하여 영입전에서 최우선에 설 것이라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여름 이적이 유력한 해리케인으로 인해 손흥민 해리케인이 전부였던 토트넘이었기에 해리케인이 떠난다면 손흥민이 남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고의 공격수, 작년 득점왕을 미드필더로 활용하는 전술적 패착을 일삼는 토트넘이기에 당장 이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에디 하우는 리그 최소 실점의 강력한 수비진을 구축하여 프리미어리그 및 챔피언스리그에서 분명한 성과를 거두고 싶어 하기 때문에 검증된 공격수 손흥민의 영입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무래도 계약기간이 2년 남았을 경우 이적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계약기간이 1년 남게 되면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만 기다리면 FA로 풀려 주급도 훨씬 더 유리하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는 구단 입장에서는 1년 뒤
FA가 되면 한 푼도 못 받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이나 낮은 가격에 반드시 팔아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구단 입장에서는 높은 이적료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이적 적기는 2년 남았을 때인 이번 여름이 가장 이상적인 판매 시기, 이적 시기입니다. 손흥민은 현재 리버풀, 맨시티, 뉴캐슬 등과의 링크가 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사우디행 링크도 있었으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계속해서 여름 이적 시장 기간을 늘린다고 밝혔는데요. 올해부터는 6월 중순에 시작하여 9월 1일까지입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링크가 날 것으로 보고 있고 과연 손흥민 선수가 탈트넘 할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편 영국 매체 더선에서는 맨시티가 라이스와 손흥민을 이번 여름 데려오기 위해 협상을 시작했다고 보도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라이스는 웨스트햄과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중원의 핵심이자 유럽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로 인정받는다. 그동안 많은 빅클럽들이 그를 데려가기 위해 애썼고 라이스도 챔피언스리그 등 더 큰 무대에서 뛰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드러냈지만 웨스트햄이 자신들의 최고 스타를 지키는데 총력을 다했다. 하지만 올 여름은 라이스가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계약 기간이 1년 남았다. 웨스트햄은 이번에 라이스를 매각하지 못한다면 내년 여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그를 잃을 수 있다. 이에 맨시티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곧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중원의 라이스가 가세한다면 더욱 탄탄해질 수 있다. 또한 지난 챔스 결승전에서도 맨시티는 점유율을 가져가며 자신들의 축구를 했다. 점유율은 6대4로 가져갔지만 슈팅 숫자는 14대7로 밀렸다. 이는 결정적인 찬스에서 제대로 슛을 날리지 못했고 결정짓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맨시티에는 이제 덕배를 활용한 공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 상대팀이 완전히 수비 라인을 내렸을 때에는 과감하게 슈팅을 날려줄 수 있는 선수 말이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윙포워드 매물은 산초, 손흥민뿐이다. 검증된 월드클래스 미들맨은 단 한 명밖에 없다. 윈헨에서 폭력 사건을 벌인 리버풀 출신의 마네도 매물로 나왔다. 펩은 산초, 마네, 손흥민 중 누구를 영입할까? 펩을 가장 많이 괴롭힌 공격수는 누구일까? 그는 손흥민에게 반했을 것이다. 맨시티는 이제 귄도안, 실바가 떠난다. 오른쪽을 실바와 마레즈가 책임져 왔는데 이제 손흥민이 가세하여 골 결정력을 높이려 할 것이다. 소니는 양발을 자유자재로 쓰며 어떠한 위치에서든지 위협적인 슈팅을 날린다. 그리고 골 결정력도 매우 높다. 또한 큰 경기에서 강하다. 매번 맨시티전에서 결승골로 맨시티를 무너뜨린 선수는 손흥민이었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현재 귄도안은 바르셀로나로 이적했고 실바는 와 사우디, 마레즈는 사우디와 링크가 나고 있습니다. 뉴캐슬, 맨시티, 리버풀 등과 링크가 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인데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어디든 탈트넘만 하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